당신은 한국의 기여를 마치 선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두툼한 억양 속에서도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착취입니다. 네,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뭔가요? 이번 이야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토론해서 혼혈인 모카의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의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된 지 2주째였지만 벌써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24세 교환학생 모카라고 합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튀르키예 아버지로 혼혈인입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갔고 이 유명한 대학의 생동감 넘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는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배움을 위해서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강의실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그의 이름은 에반스 박사. 이미 명성은 듣고 있던 분이었죠.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토론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루는 주제는 늘 여러 층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가정들을 자주 되돌아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하면 그들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방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학생들이 메모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저를 강하게 건드렸어요. 저는 몇 주 동안 국제 정치와 무역에 대해 다양한 그룹에서 토론을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언급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제2의 고향이고 저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경제, 특히 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집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드물었죠. 강의실을 둘러보니 제 눈은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출신 학생 프리오 다남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세가 굳어 보였어요. 저와 동갑인 24세인 그녀도 교환학생으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몇 번 웃으며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대화는 언제나 그저 인사말에 그쳤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표정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진지했어요. 이 질문은 그녀에게도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녀도 저처럼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에반스 교수님은 누군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며 정적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눈을 피했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발언하지 않으면 이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흘러갈 것이었어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죠. 이 문제는 제 나라와 얽혀 있었고 그것을 복잡하게 정의하는 관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언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 문제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준비된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국제클럽 활동을 하며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시간을 읽으며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이권이 있는 강의실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에반스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계속 말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단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경제는 얽혀 있고 우리는 함께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국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상호 지원을 통해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프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동안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을 본 듯했지만 아마 제 착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숫자나 통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결정들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안정에 의존하는 가족들, 노동자들, 공동체들이 있죠. 이는 단순한 사업 계약이나 무역 협정 이상의 문제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제 말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똑똑해 보이려고 하거나 단순히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문제가 현실이고 이 대학의 벽 너머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모라, 좋은 관점이네요.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라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나요? 프리우, 당신의 관점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프리우는 자세를 바로잡더니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에서 질문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간 듯 보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카가 맞아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두고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은 성장하고 있고 물론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태국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말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나라가 가진 야망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나라만의 시각과 고민에 빠지기 쉬웠지만 이 수업 그리고 이 방에 모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죠. 수업이 계속되며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정치나 무역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배우고 있었어요. 프리우처럼 저와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요.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강의실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글로벌하게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걸음을 내디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품고 강의실을 나왔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세상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간단한 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이 옥스퍼드에서의 경험이란 질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겠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의 웅성거림이 잠잠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이 수업을 뒤흔들었고 모두가 제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방어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서사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한국의 기여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논의는 단순한 경제적 사실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삼성이 1988년에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을 때 단순히 일자리만 창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복잡한 전자기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많은 근로자들은 나중에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태국의 기술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죠.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려 했지만 제 말의 무게는 분명 느껴졌어요. 이것은 한국이 구세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미친 영향의 파급 효과를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우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죠. 프리우와 저는 항상 수업에서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현대가 2010년 방콕 외곽에 공장을 세운 것은 단순히 차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기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고 이를 통해 태국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성장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신중한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프리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딱딱한 자세와 굳은 표정으로 방을 가로질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기여를 마치 선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두툼한 억양 속에서도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착취입니다. 네,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뭔가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긴 근무시간. 그리고 당신의 회사들이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떠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하죠.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글로벌화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 안에는 해결해야 할 불평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을 이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이 점점 더해졌죠. 착취라고 하셨죠?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들은 무엇이었나요? 그 노동자들이 얻은 기술은요? 그 기회들은 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술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프리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들이 떠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관광? 농업?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도시 인구를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세운 산업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 안의 긴장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 순간의 강렬함에 빠져드는 것이 보였죠. 교수님은 교실 앞에 조용히 서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논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프리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고 주먹을 옆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생존을 위해 한국이나 어떤 외국의 힘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문화도 풍부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경제나 미래를 좌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우의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잠시 동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번영할 수 있나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은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파트너십, 무역, 기술 공유 이것들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프리우의 눈은 여전히 좁혀져 있었고 설득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어요. 프리우,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몇몇 산업들이 운영되는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그런 연결이 없다면 그 일자리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루어진 기술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모두가 프리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프리우의 얼굴에는 감정이 넘쳐났고 그 감정 속에서 내적 갈등이 분명히 보였어요. 프리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카, 당신은 기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프리우는 거의 쓴맛이 느껴지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존엄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를 단순히 이익의 수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논의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것은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글로벌화의 인간적인 대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프리우가 느끼는 깊은 상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논쟁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포인트였을지도 몰라요. 쉬운 답은 없었고 완벽한 해결책도 없었죠.
단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목에서 이상이 충돌하고 양쪽 모두 듣고 이해되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그분은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미래를 형성할 대화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상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대화의 무게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대학 밖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논쟁, 더 많은 이해, 그리고 더 많은 경청의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불편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뜨거운 논쟁 뒤에는 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학생들은 조용히 그룹을 지어 강의실을 나가면서도 여전히 논쟁의 여파로 얼굴에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프리우와 제가 벌인 충돌은 대화뿐만 아니라 강의실 전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어요. 프리우는 물건을 챙기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날카롭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그녀처럼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이론이나 무역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더 깊은 곳을 건드렸고 이상, 국가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화의 복잡한 현실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저는 강의실이 비워질 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가득한 강의실은 이제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말들이 벽을 타고 울리는 듯 했어요. 프리우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치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했고 그 뒤에 있는 열정이 느껴졌죠. 저는 사실과 통계로 그녀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그 깊은 분노의 본질을 정말로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그 논쟁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어요. 프리우의 말이 저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특히 그녀가 태국의 독립과 자부심에 대해 말한 부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프리우의 분노는 분명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도서관은 고요했고 가끔씩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기침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노트북이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몇 시간 동안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그 논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려고 했었죠. 사실 프리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일자리, 인프라, 기술은 분명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철수할 때 그들은 종종 경제적 공백을 남기고 떠났고 태국은 그 후유증을 감당하며 어떻게 외부 도움 없이 나아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한국을 방어하는 데에만 집중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 발전이 가져온 인간적 대가를 마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근로자들이 기술을 습득했지만 그 기술이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프리우의 분노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였고 외부 의존 없이 태국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팔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둘 다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철수는 경제적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발전의 씨앗도 심었습니다. 남겨진 인프라와 지식은 귀중했지만 그것이 태국이 외부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프리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정과 국가를 지키려는 결단력은 감탄할 만했어요. 비록 우리가 논쟁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지라도요. 프리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 혹시 제가 프리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에 너무 몰입해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 대화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이고 생생했으며 저에게는 그만큼 더 큰 깨달음을 주었죠. 저는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 시각을 보려는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이번 충돌을 통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태국을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프리우는 알고 있었고 그 나라가 겪는 고충과 역사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가까이 당기고 새로운 탭을 열었습니다. 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려면 단지 한국의 시각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리우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도서관은 점점 비어갔고 저녁이 밤으로 넘어갈 때까지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했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머리를 채웠죠. 저는 단순히 태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리우와의 충돌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글로벌 무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국가들은 단순히 무역과 외교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삶과 역사는 경제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었죠.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기면서 저는 이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리우와 저는 그 강의실에서 미해결의 긴장을 안고 떠났지만 그건 어쩌면 좋은 일이었어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서며 여전히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이상들의 충돌이었지만 동시에 배움의 기회였어요. 세계를 더 깊이 파헤치고 더 많이 질문하고 결코 쉬운 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수업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대화의 무게는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만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생각과 관점들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프리우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지금 저는 캠퍼스의 작은 카페에서 프리우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컵과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겉으로는 캐주얼한 분위기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진지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업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와 우리가 논쟁 속에서 드러냈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서로 말없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교수님도 다음 발언을 기대하는 학우들도 없었죠. 이번엔 오직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프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우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어요. 당신을 공격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업 중 논쟁에서 들렸던 날카로운 느낌과 달리 조용하고 반성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냥 모카 당신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치 당신의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번에 프리우의 말은 수업 중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관중의 압박 없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보니 왜 그렇게 느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말이 프리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얽힌 인간적인 감정을 간과했었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실과 숫자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경제와 통계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프리우는 그제야 저를 올려다보며 약간 부드러워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프리우가 말했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모카가 마치 우리가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 이해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스스로 설 수 없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나라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프리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들 고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와 역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의 강점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요. 프리오는 제 말을 천천히 곱씹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태국을 방어하는 데에 너무 몰입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안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태국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 나라가 세계 경제와 소통하면서도 그 문화를 유지한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한국은 빠르게 현대화하면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프리오의 눈빛이 그 말에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세계와 발맞추려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요. 저는 느낄 수 없었던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 글로벌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하지만 경쟁보다는 협력에 더 집중하면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리오는 팔짱을 꼈지만 이번에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프리오는 깊이 생각한 후에야 말을 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프리오는 말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니까 사실 같은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고향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 뿐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프리오는 이번에 훨씬 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 논쟁 후에 이렇게 동의할 줄 알았겠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나라들과 세계를 형성하는 더 큰 복잡성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죠.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가면서 저는 이상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프리오와 제가 겪었던 이상들의 충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고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이 논쟁에서 이기거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며 너무 커 보이는 차이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날 프리오와 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국인을 대변하는 프리오의 말뜻을 정확히는 이해가 되는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남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